이번 강좌에서는 선분을 분할하는 지점, 선분을 쪼개는 지점들 중에서 내분점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선분의 방향성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하고 가야 되겠어요. 조금 생소하죠? 선분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선분의 길이만을 얘기를 했어요. 그 길이가 얼마냐에 초점을 맞추다가 보니까 선분의 방향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안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는 좀 해석기하를 공부하는 상황이니까 A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B라는 점을 읽느냐 또는 B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A를 읽느냐에 대한 성격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A를 기준으로 B가 어디에 있느냐, B를 기준으로 A가 어디에 있느냐를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해석기하에서는 위치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고 읽어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분점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 볼까요? 자, 먼저 기본적으로 수직선 위에서 내분점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자, 수직선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 A라는 지점 X1이 있고 여기 B라는 지점 X2가 있어요. 그래서 저 선분 AB를 A로부터 출발합니다. M 대 N으로 쪼개는 지점을 우리는 내분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우리가 또 반대로 읽으면 선분 BA를 N 대 M으로 내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저 점 P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써줍시다. AP의 길이와 PB의 길이의 비율이 M 대 N이에요. 그런데 AP의 길이를 우리가 직접 계산할 수 있죠. 이렇게. PB의 길이도 X2에서 X를 빼서 써줄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요 식으로부터 우리는 M, N, X1, X2는 다 알려진 값이니까 X를 구할 수 있겠죠. 계산을 해주면 자, X는 M 플러스 N 분의 MX2 플러스 NX1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내분점이에요. 자, 이게 내분점을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이게. 앞으로 많이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외워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생긴 게 좀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M과 N이 X1과 X2에 어떻게 곱해져 있는지 구조를 잘 봐줘야 돼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내분점은 일단 이렇게 내분비, 이 비율이 서로 합쳐진 게 분모로 갑니다. 그리고 M과 X2가 곱해졌어요. 이렇게 곱해진 거네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얘하고 얘가 이렇게 곱해진 겁니다. 이렇게. 서로 X자 형태로 곱해져 가지고서 그 위치를 표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네요. 됐습니까? 방향성에 주의하고 그리고 그 좌표들이 어떤 방식으로 곱해졌는가를 구조를 잘 보면서 자, 간단한 산수 문제 하나 한번 보고 갑시다. 방금 공부한 거 그대로 활용을 할 거예요. 자, A라는 점이 마이너스 3 그리고 B라는 점이 5에 있대요. 이랬을 때 우리는 선분 BA, 자, 방향에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선분 BA의 3대 1 내분점이 어떻게 될까? 한번 좀 체크 좀 해보자. 자,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이렇게 그림을 통해 가지고서 얘기를 했는데 그림 없이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BA 선분을 3대 1로 내분한다 했으니까 B로부터 A까지를 3대 1로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있다고 보고 여기다가 3 써주고 여기다가 1 이렇게 써주면 돼요. 위에다가 간단하게 그래 놓고 이제 그 좌표를 우리가 뽑아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내분점의 좌표를 우리 X라고 한다면 X는 일단 내분비 1 플러스 3 분의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해주면 돼요. X 형태로 곱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5 마이너스 9 이렇게 되어지겠다. 그랬더니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바로 내분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이다.
여러분들은 아직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대충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비율값 써놓고 체크를 하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여러분들 실수 많이 한다 그랬습니다. 선분 AB냐 선분 BA냐. 자, 얘는 지금 BA입니다. B가 시작점이 되어져서 A가 그 선분의 끝을 알려주는 종점의 위치였어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을 이용해 가지고서 좌표 평면 위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좌표 평면 위에서의 내분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좌표 평면 위라고 해서 뭐 복잡할 거 없어요. 앞서서 얘기하기를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은 순서상으로 표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직선 위에서 나타나는 점, 여기에 Y축이 세워졌다 그러면 Y축에서 나타나는 점들에 대해서 내분점을 각각을 따로따로 정의를 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합시다. 여기 A라는 점이 있어요. X1, Y1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B라는 지점이 여기에 있는데 X2, Y2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 성분을 M 대 N으로 쪼개고 싶어요. 자, M 대 N으로 이렇게 쪼개고 싶다. 그래서 우리 그 지점을 XY라고 했을 때 저 순서상 XY의 좌표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자, 여기에 X축이 이렇게 있다고 보는 겁니다. X축. 그리고 여기에 Y축이 이렇게 있다고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A, P, B 세 점의 좌표들 중에 X좌표만 밑으로 내려 써주고 Y좌표만 이쪽에다가 좌측에다 붙여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내려주면 여기가 X1, 요렇게 내려주면 여기가 X, 요렇게 내려주면 여기가 X2 요렇게 되어지겠네요. 그러면 여기가 M 대 N이니까 이거 지금 다 평행선들이죠. 따라서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율도 M 대 N이에요. 그러면 전표의 X좌표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요 세 점 사이의 관계니까 M 플러스 N 분의 MX2 플러스 NX1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이게 지금 X좌표가 되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죠? 같은 방식으로 Y좌표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자, Y축에다가 이렇게 수선을 그어주자고. 이렇게. 그래서 이 위치가 Y2가 되는 거고 여기가 Y가 되는 거고 여기가 Y1이 되어지게 되는 건데 그 위치값들 사이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몽땅 다 평행선이죠. 따라서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이 이것과 이것의 길이의 비율과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게 되면 MY2, NY1 이렇게 되어지겠네. 그렇죠? 그래서 Y좌표가 M 플러스 N분의 MY2 플러스 NY1 하고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바로 이렇게 각자 따로따로 구한 이 X좌표와 Y좌표가 평면 위에서의 내분점의 좌표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조적으로 보면 두 개를 동시에 써놓다 보니까 되게 복잡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조적으로 보면 X가 Y로 바뀐 것 외에는 차이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수직선 위에서의 내분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정확하게 구조를 알고 있으면 좌표 평면 위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조금 더 공간까지도 확장해가지고서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좌표 평면 위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좌표 평면 위에서의 내분점에 관한 예문을 하나 좀 보고 갑시다. 자, 평면 위에 A라는 지점 3-4가 있고 B라는 지점 -7, 6이 있다고 합시다. 이랬을 때 선분 AB의 3대2 내분점이 어떻게 될까 하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꼭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자 그랬죠. 선분의 방향만 잘 읽으면서. 그러면 여기에서는 3대2니까 A로부터 출발했네요. A로부터 B까지 3대2가 되어지면 되겠다. 자, 3대2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그래 놓고 어떻게? 이렇게 X자 형태로 곱해주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자, 내분점의 좌표를 우리 P라고 합시다. 자, P는 합치니까 5분의
3, 7은 21, 그리고 2, 3은 6 이렇게 되어지고 마찬가지로 5분의 3, 6, 18 그리고 플러스가 돼야 되죠.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8이 되어지겠네요. 이렇게 됐나요? 결국 내분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 2가 되어지면 되겠네요. 이것이 바로 내분점의 좌표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선분의 방향성과 내분점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꾸려나갔는데 실제 문제 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가, 또 그 출제되어지는 것들 중에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텐데 뭐가 있을까? 자,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중학교 때부터 우리 이 무게중심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 무게중심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까?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삼각형 ABC 줄게요. 자, 삼각형 ABC를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A라는 점, X1, Y1. 여기가 B라는 점, X2, Y2. 여기가 C라는 점, X3, Y3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죠? 무게중심의 정의는 중선의 교점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중선은 뭐야? BC 선분이 있다면 중점을 잡아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게 잡아서 A와 M을 연결해주면 이게 지금 중선이에요. 그렇죠? 그런 중선이 세 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도 중점 잡아가지고 연결해줬을 때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을 우리는 무게중심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이 2대 1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무게중심의 공식을 한번 유도를 해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첫 번째, 이 M의 좌표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M의 좌표. 자, M의 좌표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면 BC 선분의 중점이죠. 그죠? 1대1 내분점이에요. 그래서 내분점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2분의 1x2, 1x3, x2 플러스 x3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만 되면 y는 그대로 쫓아간다 그랬으니까 똑같이 2분의 y2, y3. 자, 요게 지금 중심의 좌표입니다. 중심이란다. 중점의 좌표예요. 이게. 근데 지금 놓고 보니까 1대1 내분이 되어질 때에는 그 좌표의 평균값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평균값이에요. 평균값. 그렇다는 사실을.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이 뭔가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G라는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선분 AM의 2대1 내분점이에요. 거기다가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곱해주고 요렇게 곱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그 방식을 따라가지고서 그대로 G의 좌표를 한번 써봅니다. 자, 이때 G의 좌표는 일단 3분의 2 곱하기 M의 X좌표. 요거네요. 2 곱하기 2분의 X2 플러스 X3 더하기 1 곱하기 X1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럼 이거하고 똑같이 쓰면 된다 그랬으니까 3분의 2 곱하기 2분의 Y2, Y3 그리고 플러스 Y1 이렇게 되어지네요. 됐습니까? 정리만 하면 되겠다. 따라서 무게중심 G는 이 없어지니까 3분의 X1, X2, X3가 되는 거고 Y좌표도 똑같이 되어지는 거죠. 이 없어지니까 그대로 Y1, Y2, Y3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만히 놓고 보니까 우리는 결과는 다 구해냈습니다. 가만히 놓고 보니까 얘가 지금 무슨 의미입니까? 산수라는 개념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세 숫자의 합에 대한 나눗셈. 뭐예요? 평균이죠. 아, 그러고 보니까 중점을 구할 때나 무게중심을 구할 때에는 평균값으로 계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줘도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무게중심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자, 중요한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또 문제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각의 이등분선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삼각형 ABC 줄게요. 자, 삼각형 ABC를 이렇게 줬습니다. A, B, C. 그러면 이 길이를 우리가 C라고 하고 이 길이를 B라고 할게요. B.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내각을 2등분을 합니다. 이렇게. 그 2등분선이 BC와의 교점을 D라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느냐?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게 돼요. 선분 BC는 D에 의해서 C 대 B로 쪼개진다. 즉, D라는 점은 선분 BC의 C 대 B 내분점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대로 지금 내려왔어요. 이거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죠? 중학교 때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분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같이 묶어가지고서 문제 현장에서 자주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이거 어떻게 증명했었나요? 여기서 간단하게 증명 과정 한번 좀 볼까요? 어떻게 썼냐면 BC에서 C라는 지점에서 보조선을 하나 그어줍니다. DA하고 평행인 선을 하나 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하고는 평행입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 BA의 연장선을 생각을 해서 만나는 지점을 E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한번 보세요. 현재 얘하고 평행이니까 이 연장선상에서 이 각과 이 각은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각과 이 각이 또 억각으로 서로 같아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어지네.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지게 돼요. 이 같이 옮겨가지고서 야, 요 길이가 그러면 이제 B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 있는 상황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네. BA와 AC, BA와 AC의 길이의 비율은 뭐하고 같으냐면 BA와 AE, AE의 길이의 B와 같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 지금 평행선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과 같아지게 되는 거죠. BD와 DC의 길이의 비율과 같아져서 결국 그들의 길이의 비율 그대로 쫓아오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C고 B니까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중학교 때 아마 여러분들 이거 선생님들이 증명하고 설명하고 그럴 때 상당히 힘들어 했었을 거예요. 그쵸? 이제는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한 번 더 공부를 하는 바람에 알게 됐으니까 이제 이 내용까지 포함해 가지고서 이 내용에 대한 예문을 하나 좀 보도록 합시다. 자, A라는 지점을 2, 5로 하겠습니다. B라는 지점을 -4, -3, C라는 지점은 6, 2라고 할게요.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을 때, 자,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과 BC 선분의 교점을 D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D라는 점은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알아보자 하는 문제. 일단은 뭐 좌표평면 위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지게 되면 금방 감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대충이라도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보세요. 보조도구로.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삼각형 ABC가 대충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대충 A가 2, 5 그리고 B가 -4, -3 C가 6, 2 자, 이때 각 A의 이등분선이래요. 그래서 이 각을 이등분해가지고 쭉 그어봅니다. 자, 이 각과 이 각이 같아요. 그래서 이 지점을 D로 한다 그랬죠. D. 그랬을 때 이것의 좌표가 뭐냐? 그러면 각이 이등분되어서 떨어지면 얘는 이 위치는 바로
이 길이와 이 길이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그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여기, 이 길이가 여기 비율 값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AB의 길이하고 AC의 길이를 구하는 게 먼저 할 일이네. 자, AC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66은 36, 64, 루트 100이니까 AC의 길이는 10이 되어지는 거고, AC가 아니라 AB죠. AB의 길이. 그 다음 AC의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AC의 길이는 4, 4, 16, 3, 3은 9, 25니까 5가 되어지겠네요. 자, 이렇게 AB의 길이하고 AC의 길이가 나왔어요. 자, 따라서 현재 BD와 DC의 길이의 비율은 BD와 DC의 길이의 비율은 AB와 AC의 길이의 비율과 같다 그랬는데 그게 10대 5입니다. 그러니까 2대 1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D라는 좌표는 바로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이 2대 1이 되어진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때 우리가 D의 좌표를 구해보면 D는 3분의 2, 6, 12 그리고 마이너스 4 그 다음 마찬가지로 3분의 2는 4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지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점 D의 좌표가 3분의 8 그리고 3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다. 됐습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 또 다르게 이렇게 해석기하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읽어나가니까 좀 더 새롭고 또 신기하게도 좌표도 우리가 구해낼 수 있는 이런 공부를 했네요. 자, 내분점 앞으로 활용 많이 합니다. 정확하게 잘 알고 가야 되겠어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